네, 이어서 마감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SK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전망 속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도 오늘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토대로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전선도 역시나 강세인데요. 수주잔고 3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소식 들려줬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보면 좋을지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심택 골라주셨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탑 위주로 이제 올라주면서 전반적인 상승세 포착되고 있고요. 심택이 13%나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기판 관련주 이제 심택, 대덕전자 그리고 좀 약간 개별주 성격의 코리아 서키트까지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전해졌던 내용이 오늘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어제 어떤 내용이 전해졌냐면 엔비디아가 일단 GDDR7에 관련돼서 삼성전자에 2배 이상의 물량을 납품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기판주들이 굉장히 좀 힘찬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 내용은 아직은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소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안에서 기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2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판 관련주들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것과 맞춰서 이제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왜 삼성전자한테 GDDR7을 2배 이상 좀 납품 좀 늘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물론 지금 뭐 바로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가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양산 라인을 더 확보를 해서 바로 이제 어떤 증산에 들어간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전에 어떤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발표가 어제 된 것 같은데 GDDR7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사실 HBM과 GDDR을 비교를 할 수는 없죠. 근데 가격적인 차원에서 너무 메리트가 있죠. 사실 HBM 같은 경우는 1기가당 한 뭐 $150, $170 정도 하거든요. 근데 GDDR은 6 기준으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성능은 차이는 납니다만은 대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HBM의 어떤 조금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HBM의 대체제로 GDDR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요청한 GDDR7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이제 어떤 대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좀 약간 성능을 낮춘 B40 이제 AI 가속기 관련돼서 삼성전자 GDDR7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계약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련주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뭐 수혜를 입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것과 관련돼서 움직이기는 좀 약간 뭐 부담이 있죠. 약간 크죠. 그러면 이제 기판 관련주들 봐야 되는데 오늘 뭐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보통 GDDR의 기판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심택을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심택이 GDDR 기판에서 가장 그 마켓 쉐어도 크고 시장 지배력이 가장 컸던 기업이기 때문에 GDDR7대 해서 이제 심택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관련 있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심택이 다른 기판주들과 좀 다른 점을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기판주를 이제 뭐 분석을 하거나 좀 뭐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을 분석을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FC, BGA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네. 플리치,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내노라한 기판 업체 중에 심택만 유일하게 이쪽으로 진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택은 어디에 진출했냐면 FC, CSP라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FC는 당연히 이제 플립 칩이고 CSP는 칩 사이즈 패키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정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볼그레이드 어레이는 성능 쪽에 집중을 한 반면에 CSP는 사이즈에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이즈가 중요한 거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보통 뭐 엔비디아 가속기 같은 경우는 크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능이 중요하지. 근데
이 심텍이 지금 집중을 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FCC, SP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제 모바일 기기 위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모바일 기기 쪽에 한동안 좀 침체를 겪으면서 심텍도 굉장히 실적이 안 나왔었고 올해 하반기에 그 실적을 과연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가 시장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재무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죠. 23년도에 부채가 6천억이었고 22년도에 6천억, 23년도에 7천억, 그리고 작년에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9천억대 후반으로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지금 심텍이 이제 영업이익을 내면서 조금씩 좀 갚아 나가야 될 텐데 금융 비용이 엄청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보통 시장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뜨는 경우가 있죠. 뭐 증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약간 염두에 두시고 심텍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에서 심텍이 여러 가지로 모멘텀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관, 외국인 뭐 동시 매수예요. 오늘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 추세고 파란색 기관은 매도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봤을 때 6월 달 기준으로 박스권이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대 양봉 한동 나오고 다시 하락, 장대 양봉 나오고 하락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밤사이 전해졌던 그리고 오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삼성전자의 이 GDDR7에 좀 약간 2배 넘는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 기판 쪽도 실적으로 당연히 이양이 되니까 한번 추가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기대감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SP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수혜 네. 기대감 속에 네. 조선 기자재들이 이제 키 맞추기 돌입했다. 뭐 그래서 오늘 급등 출발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좀 네. 많이 꺾였어요. 현재는 2%대 약세입니다. 하락 네. 전환했는데 많이 어떻게 좀 아쉬운 상황인데 오늘 기자재 쪽에서 엔진 부품 관련주들 이제 KF는 물론 오늘 더블 모멘텀이었죠. 이제 엔진 부품 관련주도 초반에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증권사들도 오늘 좋으니까 KF 같은 경우는 18%까지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고 역시 KSP도 일단 엔진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20%까지 올랐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빠졌어요. 좀 약간 시장이 사실 실적은 둘째 치더라도 너무 좀 약간 아이러니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조선사들이 지금 그 주가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엔진 3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엔진 3사들이 올라가는 것은 나름대로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엔진 3사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심심하죠. 좀 하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엔진 3사가 하방을 보고 있는데 엔진 기자재 쪽이 부품 쪽이 주가를 급등하는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어떤 뭐 눈높이를 맞추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네. 한 가지 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사실 KF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거의 원탑이고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탑티어의 어떤 선박 엔진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돈은 다 증권사에서 벌죠. KSP도 사실 어떤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엔진 쪽과 관련돼서 그쪽 늘어나는 섹터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KSP도 사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수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정도죠. 너무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 어떤 보탬이 좀 안 됐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KSP 주주분들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 뭐 방산 쪽도 있긴 하죠. K2, 뭐 K9 관련돼서도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단조용 부품들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방산주 갈 때도 못 갔고 조선주 갈 때도 못 갔고 엔진사 갈 때도 못 갔는데 최근에 개인들 수급으로 오늘 거래량 1,300만 주 터뜨리면서 아주 뭐 굉장히 초미의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인데 뭐 주식이라는 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20% 올라간 기업이 지금 보합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조금 한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경험상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거를 네. 뭐
보수적으로 보거나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요 섹터가 가고 2선 라인이 가고 3선 라인이 올랐을 때는 사실 그쪽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좀 약간 힘을 못 받을 때 마지막에 있는 섹터들이 좀 오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밸브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K2 전자나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이 납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뭐 실질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매출 비중은 대형 엔진 50% 넘고 중형 엔진 13%, 그다음에 방산 관련돼서 형단조는 17% 정도. 이게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인데 실적이 왜 이렇게 못 따라가는지 좀 저도 좀 약간 아쉬울 따름이고 뭐 네. 실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다른 조선이나 엔진사들의 실적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은 좀 약간 모자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S중공업, 뭐 내노라는 조선사와 엔진사들을 고객사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산에 이 KSP가 부산에 공장이 3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선박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방산 관련된 부분, 형단조 관련된 부분들이 공장이 각각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12억을 들여서 땅을 샀죠. 부지를 샀는데 이게 왜 샀겠습니까? 이제 공장 증설을 하려고 샀겠죠. 일단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뭐 KSP도 기업이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뭐 그쪽 사정은 저희들보다 어떤 경영진들이 더 많이 알겠죠. 증설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좀 일거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을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좀 아쉽지만 앞으로 좀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참여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사거나 팔면 이제 차트는 움직이는 거니까 거의 개인의 수급으로 이제 움직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쪽이 올해 초예요. 올해 초인데 여기서부터 뭐 방산주도 움직일 만한 기업들은 움직였고 조선주도 움직일 기업들은 움직였고 전혀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만 일단 기자재 움직일 때 개인들 수급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뭐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쪽 삼성까지 눈길을 주진 않겠죠. 위쪽에 이제 엔진이나 조선사들 뭐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찰 것 같은데 최근에. 근데 개인들 수급으로 움직이면은 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좀 약간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정리를 하면은 오늘 20% 올랐다가 보합까지 빠진 거는 뭐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개인들 위주의 어떤 그 단기 투자가 많은 종목군들은 사실 오늘 뭐 20% 빠지고 내일 상한가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 너무 위쪽에서 오늘 물리신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조선 기자재 전체적으로 흐름이 빠진 건 아니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SP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대감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약할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좀 낯선 기업인데 기술적 분석이 너무 좋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KNR 시스템 한번 KNR 시스템. 네, KNR 시스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장한 지 지금 2년이 채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준비한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로봇들은 대부분 이 전동화 로봇 그 중심이죠. 전동화 로봇, 모터가 달린 로봇 중심인데 이 KNR 시스템은 유압 로봇 중심입니다. 유압 로봇의 특징은 뭘까? 유압 로봇이라는 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주사기 2개를 연결을 시켜놓고 그 안에 관이 있으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걸로 힘을 내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조정을 한 그 미세한 어떤 길이나 어떤 힘의 압력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제 서버 밸브라는 건데 그 서버 밸브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뭐 돈은 사실 유압 밸브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제 벌긴 합니다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인정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제 이 기업이 하는 유압 어떤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뭐 우리 보통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 따라주는 로봇들, 그러니까 협동 로봇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공장에서 막 문짝 날르고 막 이런 조립하고 그런 큰 로봇 있잖아요. 사람보다 몇백 분 큰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로봇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네. 일단은 다른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휴머노이드 뭐 한국 연합 공식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좀 됐고 서브밸브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규모가 한 26억 달러 정도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매년 한 5% 정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일단 실질적으로는 아직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뭘로 어떤 주요 매출이고 영업이익을 내냐 하면 어떤 기업이 장비를 만들면 그 장비를 대신 가져다가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양산까지 가능한 장비인지 그걸 대신 시험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서비스가 이제 KRNL 시스템의 주요 매출이고 로봇은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고객사, 일단 큰 로봇이 많이 필요한 고객사들입니다. 포스코, 현대차, LIG 넥스원,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한수원, 굵직굵직하죠. 네. 내노라 하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뭐 상장하고 나서 지금 IPO 물량들 받아내고 바닥 다지는 구간인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잘 터지고 있어요. 오늘 한 장 마감까지 제가 봤을 때 300만 주 조금 못 미쳐서 200만 주 후반까지 좀 터질 것 같은데 물론 이 기업도 앞선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은 오늘 유독 좀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지는 거 보니까 관심이 좀 약간 집중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크게 갖고 올 걸 그랬는데 저게 이제 앵커께서 지난주 월요일 장대 양봉 한번 나온 부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끝에서 한 이쪽에. 7번째 정도 장대 양봉 크게 나온 거 끝에서 7번째 정도 네, 그 부분이 네, 지난주 월요일 부분인데 원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기업이 특징이 한번 오르면 이제 조정을 주거든요. 근데 장대 양봉으로 크게 오르고 나서 가격 조정을 전혀 안 주고 지금 일주일 넘게 횡보만 하다가 오늘 거래량 터트리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가격대까지 왔으면 이제 하락으로 조정이 왔었었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이 안 오고 옆으로만 이제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가 조금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위쪽 방향 상당히 좀 퍼포먼스 있는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전혀 참여가 없습니다. 네. 개인 수급 위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KRNL 시스템 로봇 관련주로 한번 모멘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자, 지금 가격 13,550원이에요. 이제 13,500원 전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이랑 손절 가격은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 가격 1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압 로봇 전문 기업 KNR 시스템 만나봤고요. 목표가 16,0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